발치를 하게 되면 치아가 보통 폭이 7mm 정도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발치를 하니까 합이 14mm의 새로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부족의 양이 심할 때, 량이 심할 때 10mm 정도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발치를 하는 게 최선이겠죠. 발치 교정을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송곳니를 기준으로 어금니 쪽은 작은 어금니가 조금 나와 있기는 하지만 크게 틀어져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를 쭉 보면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송곳니 자체도 공간이 부족해서 틀어져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이만한 폭을 갖고 있는 치아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게다가 앞니는 들어갈 공간이 이만큼 밖에는 없어요. 얘는 폭이 이 정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공간 밖에는 없고 이만한 앞니가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돌출도 약간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공간 부족, 그 삐뚤삐뚤한 부분과 그 다음에 돌출, 이게 생긴 이유는 바로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교정을 진단하고 이제 상담하고 할 때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발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심지어 댓글에는 생리를 빼야 되나요?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볼게요. 사랑니가 있죠. 사랑니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빼야 되는 치아다 일 거예요. 사랑니는 왜 빼야 하죠? 사랑니도 우리의 소중한 어금니입니다. 이 치아가 보통 한쪽에 4, 5, 6, 7, 8번째 치아가 바로 사랑니인데요. 턱뼈의 사이즈가 크던 예전 원시 수렵 시대에는 사랑니도 잘 나와서 충분히 기능을 했습니다. 그때는 식습관이 지금 뭐 생식을 하기도 하고 화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소고기 마블링 잘 된 소고기를 뭐 미디움으로 구워서 연하게 먹는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식물들도 많이 즐기고 그 동물을 잡아서 그걸 불에 굽더라도 아마 웰던에서 거의 새까맣게 탄, 아무래도 고기도 소고기도 많이 구우면 질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블링 잘 된 소고기도 그렇고 한데 그때는 소만 먹는 게 아니라 짐승들을 잡아서 굽게 되면 왠지 질겼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씹으려면 어금니 2개로는 부족해서 어금니가 3개씩 사랑니까지 다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점점 식습관도 달라지고 현대로 오면서 다들 턱도 많이 작아지고 심지어는 뭐 V라인 이런 말까지 쓰면서 아래 턱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거를 강조하잖아요. 그 작은 뼈에 사랑니는 당연히 들어갈 공간이 없고 게다가 나머지 치아가 7개인데 7개도 제대로 배열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어요. 사랑니를 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사랑니가 제대로 배열될 수가 없어서 누워서 나거나 혹은 워낙에 안쪽이라서 잘 닦이지 않으니까 관리가 안 돼서 뺀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사랑니를 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데도 음식물들이 끼고 하면 잘 빠지지가 않고 많이 썩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심지어는 여기는 썩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정 발치의 정당성을 설명드릴 때 사랑니 빼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A라는 분께서는 사랑니 외에도
지금 턱뼈가 7개의 치아를 다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6개만 가지고 가지런하게 펴서 돌출과 삐뚤삐뚤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치도 덜 생기고 치주염도 덜 생기고 관리하기가 용이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머지 6개의 치아를 위해서 불필요한 하나의 치아를 솎아내야 돼요. 솎아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지런하고 돌출과 삐뚤삐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솎아내서 나머지 6개의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한다면 그 상태가 오히려 관리하기도 훨씬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도 잘 될 겁니다. 나는 7개의 치아를 꼭 가져야 되겠어. 7개, 즉 28개겠죠? 28개의 치아를 꼭 갖고 싶어. 나이 들면 어차피 썩고 어차피 빠진다는데 지금 젊었을 때 생리를 빼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마치 쓰지도 않는데 내 서랍장을 가득 채운 여러가지 물건들,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게임을 예전부터 즐겨 하는데 이제 제가 20대 때는 게임 하고 싶으면 많이 할 수 있었고 시간도 많이 있었고 한데 지금 이제 40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게임은 좋아해서 게임은 사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엑스박스 원용 게임을 사는데 사놓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장에 꽂아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차라리 그거를 누군가에게 나눔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중고로 팔아서 그 돈을 다른 곳에 쓴다든지 그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도 않을 거를. 이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28개의 치아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돌출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배열도 삐뚤삐뚤해서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이런 상황보다는 차라리 솎아내서 26개씩 총 24개의 치아를 잘 배열해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그 건강이나 미용에도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발치의 정당성은 이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교정 끝나고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처음에 틀어져 있던 것보다는 훨씬 보기 좋잖아요. 치아는 양쪽에 6개씩 윗니 12개, 아랫니 12개가 있습니다. 자, 교정하기 전에 앞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7개씩의 치아가 다 있긴 하지만 어금니도 이렇게 틀어진 거 이렇게 보이세요? 예를 들어 앞니 얘네들은 심지어는 잘 물리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 있고 아래 앞니들도 틀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물리지가 않아요. 여기서 위아래 14개씩의 치아가 있는데 실제 물리면서 기능하는 치아는 과연 몇 개일까요? 그러면 많아야 10개, 10개 혹은 8개, 8개 이 정도가 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정을 생각하는 돌출이나 삐뚤삐뚤한 케이스에서 보면 개수는 14개지만 실제 일하는 게 10개, 8개라면 차라리 12개로 만들어서 12개를 모두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훨씬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 발치에 대한 저의 그 당위성이라고 해야 되나? 발치가 필요한 케이스에 필요한 케이스는 왜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케이스입니다. 교정 전인데 앞니는 끝이랑 끝이 이렇게 물리고 얘네는 닿질 않죠. 어금니도 이런 데는 닿질 않아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개수만 28개를 다 갖고 일을 하지 않는 치아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정을 해서 나머지 12개의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을 하고 잘 물릴 수 있게끔 기능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처음에 뭔가 위아래 입술이 꽉 차 있는 듯한
꽉 차 있는 듯한 돌출감이 있었는데 발치를 하고 적절하게 치아를 배열을 하고 돌출을 해소하고 원래 환자가 갖고 있는 턱뼈에 치아들을 잘 배열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꽉 차 있는 느낌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외모적으로도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던 발치를 왜 해야 되나요? 생리를 왜 빼야 되나요? 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런 대답이 잘 만족스럽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빼지는 않습니다. 발치 외에도 제가 아까 공간 부족이 있을 때 이제 공간 부족이란 말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셨다면 공간 부족이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공간 부족의 양에 따라서 치간 부위를 삭제를 해서 공간을 얻거나 치열궁을 확장을 시켜서 공간을 얻거나 세 번째로 헤드기어나 혹은 미니스크류 등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어금니를 뒤로 밀거나 그리고 네 번째 공간 부족의 양이 심할 때는 발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진단을 충분히 해서 발치가 필요한 케이스는 선별적으로 어떤 교정하는 선생님이든지 마찬가지일 거고요. 발치라는 거는 다들 신중하게 접근하니까 교정하러 가서 진단을 했더니 발치를 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발치라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치료입니다. 오늘 교정, 발치, 공간 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치열궁 확장에 대해서 이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오늘의 동영상 2부도 같이 마무리를 할게요. 치열궁 확장은 아까 공간이 좀 부족할 때 치아가 배열된 부분을 이렇게 좀 넓혀가지고 공간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릴 때에는 성장기일 때 초, 중,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다 컸나? 초중학교 때 뼈가 성장하고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열궁 확장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케이스가 초진 사진이고요. 끝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 사진이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이 치아가 배열된 그 치열궁이 얘는 U자형으로 이렇게 둥그런 반면에 처음에는 V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이만큼을 확장시켜서 공간이 부족했던 거를 치열궁을 충분히 넓혀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성장기 때만 가능한 거고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확 넓히는 거는 힘듭니다. 뼈가 다 성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떤 장치로 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치열궁을 확장시키는 동안 썼던 장치인데요. 바로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보이는데 구멍에 철사 같은 기구를 넣어서 하루에 2바퀴씩 돌리게 되면 2바퀴 돌릴 때마다 대략 한 0.5에서 1mm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늘리게 되면 이게 치열궁이 이 뼈 여기 상악골이라고 하는데 위턱뼈의 가운데에 뼈가 맞닿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탁 깨지면서 치열궁이 쫙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을 보면 조금씩 넓히면서 가운데 이게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이게 딱 붙어 있었는데 환자가 이제 집에서 넓히면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꽤 많이 넓어졌죠. 이런 식의 장치를 이용해서 치열궁 확장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성장기 때는 이런 치열궁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진 사진만 보면 성인이 만약에 초진 사진과 같은 케이스이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지만 성장기일 때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도 치열궁을 적극적으로 넓혀서 시야를 잘 배열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안내해드리고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이 많이 길어지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1부, 2부로 나눠서 편집을 했어요. 잘 봐주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